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궁 본래의 정문 인화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덕수궁에 해당되는 이 경궁의 정문, 남쪽 문이었던 인화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초를 옮겼었던 고종이 1년 뒤인 1897년 궁으로 돌아갈 때 기존의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아닌 근처의 경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고종은 애초부터 환궁을 경궁으로 하려고 했는지 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경궁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임금의 거처로 사용되지 않았었던 곳이다 보니까 큰 공사가 필요했었고, 명목상 중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새로운 궁궐 하나를 짓는 것이었고요.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정문으로 인화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복궁의 광화문, 창덕궁의 도나문, 창경궁의 홍화문, 경희궁의 흥화문, 또 없어져 버린 인경궁의 명화문처럼 이 화자 돌림으로 편액을 쓰게 되는데, 인화라고 하는 것은 어진 덕을 베풀어 교화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쓰여진 바로 이 궁궐은 이름은 경운궁이 되겠죠. 이 경궁의 정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지금 화면 속에 보시는 것과 같은 중화전이 되겠고요. 그 중화전 앞에 바로 이 인화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화문이라고 하는 편액을 달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당시의 경운궁 인화문 앞에 왕실 전용 어가 대기소가 있었고, 그 편액이 일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2층에 중층의 중화전이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면서 그 앞에 중화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로 남쪽으로는 이 언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화문이 정문으로서 쓰여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중화문과는 별개로 지금 보시는 대안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오른편에 원래 있었던 이쪽에 있었던 인화문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허를 버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인화문과는 별도로 이 대안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화문이 헐리고 난 뒤에 그 현판은 한동안 창경궁 명정전 회랑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이 현판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안문과 함께 현판과 함께 같이 걸려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1902년 정전인 중화전과 중화문이 신축이 되면서 결국 이 궁궐이 크게 중건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동쪽 문인 대안문이 정문으로 삼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화문이 정문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데, 이렇게 대안문이 정문이 되게 된 것은 중국의 자금성의 정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천안문이죠. 결국 이 천단이 있는 환구단과 마주보고 있는 문이라는 의미에서 이 천안문의 예를 따라서 대안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환구단이 만들어지고 대안제국이 선포되게 되면서 환구단과 마주보고 있는 문이 경운궁의 정문인 대안문이 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4년에 대화자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경운궁의 영역 자체가 큰 변화를 와서 오늘날 남아있는 건물 말고도 다행히 많은 건물들이 이때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안문이라고 하는 것 편액도 이 시기에 바뀌어 버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편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대안문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환구단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 대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환궁 옆에 여러분들
환구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맞은편 쪽에 대한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흔히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얘기했던 인화문이 있었던 방향과는 별개로 동쪽 방향에 대한문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대한문이 이렇게 분명하게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이 덕수궁의 정문으로서 그 명칭이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인화문에서 대한문으로 1906년에는 대한문으로 이 대화재 이후의 대한문으로 개칭을 하게 되는데 크게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으로 대한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대한제국의皇宫이었었던 경운궁의 문으로서 대한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한문과 함께 당시에 이 포동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은 덕수궁의 정문으로서 사용되게 되는데 이 덕수궁 할 때 이 덕수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그의 아버지 고종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붙여졌었던 궁호가 오늘날은 경운궁을 대신해서 덕수궁으로 붙여지게 되었고 그 정문으로서 지금까지 대한문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대한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경운궁의 정문으로 쓰여졌던 인화문, 대안문을 거쳐서 오늘날에는 대한문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